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 아마 울분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금 장관의 생각 같으면 민주당을 부셔버릴 것 같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그것도 170석 넘는 의석수를 가진 당의 공식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습니다. 근데 이 김의겸 대변인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야밤에 술집에 다니는 술꾼으로 몰아서 매도하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모르고 제보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가짜인 줄 알면서 알고 가짜 뉴스를 가짜 정보를 퍼뜨렸다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과 한동훈 장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보자라는 첼리스트가 본인이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내용이다.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실토를 함으로써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는 오갈 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답니다. 저질 대변인이죠. 저질 대변인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표일까요? 이 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사과 필요 없다. 유감이라고 어정쩡한 사과도 아니고 사과도 아닌 것도 아니고 했는데 사과할 필요 없다. 이제는 법적 처분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말만 하고 흐지부지 꼬리가 없는 그런 장관이 아니라 머리도 있고 꼬리가 확실한, 꼬리가 더 강한 그러한 장관입니다.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을 조금씩 부셔버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 한동훈 장관은 말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분이 블로그에 한동훈 장관의 어록을 올렸습니다. 바로 감동이야기라는 블로그에 박감동이라는 그런 분이 2022년 10월 8일 날 블로그에 올린 한동훈 장관의 어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한동훈 장관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장관의 말은 우리가 굉장히 새겨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어록 감동 이야기라는 블로그에 박감동 씨가 쓴 2022년 10월 8일 내용입니다. 한동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옥 같은 말이죠. 한동훈, 나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아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이 일을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의를 받으려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일부분들을 수십 년간 유력 정치인, 공직, 기업인, 시민단체 등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고 이미 수십 년째 기득권이다. 그 시절 나름의 방식대로 큰 용기를 냈던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평생 써먹었던 청구서를 다시 들이내며 사골처럼 우려먹으러 하지 않는다. 진짜 그 시절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한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국민들이 진짜 존경하는 건 그런 분들 아닐까 생각한다. 나도 그렇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률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검수완박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다. 한동훈,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한동훈,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된다 이러죠. 정치적으로 문제를 푸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진 않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까지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그리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께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로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일궈낸 우리 국민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런 검수완박 선을 넘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위헌 법률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해놨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동훈,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의 그 기쁨 굉장히 큽니다. 그게 다른 모든 것을 걸고 한 번 내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걸 감수하고 싸워볼 만한 매력적이고 인생을 걸만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본인의 가치관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KBS 허위 보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조치에는 민사상 손해법도 포함된다. 다만 KBS 방송사 자체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을 것이다.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어서 KBS가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지불하게 되면 결국 나라 돈을 축내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KBS를 상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재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20년 전 첫 출근하던 날에 내가 평생 할 출세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이미 검사된 것으로 출세가 다 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고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살아왔다. 역사를 보면
옳은 일 다 하다가 험한 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나같이 사회에서 혜택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징징대면 구차하다.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 당연한 일. 한동훈,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한동훈, 사회가 모든 게 완벽하고 공정할 수는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기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면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단 말이야. 한동훈,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 한동훈, 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의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치는 기준이라 생각한다. 한동훈, 지식인의 사명은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이란 말은 마치 삼겹살을 좋아하는 채식주의라든지 친일파 독립주사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이다.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한동훈, 권력이 물나는 것만 물어다주는 사냥개를 원한다면 저들 쓰지 말았어야죠. 한동훈, 송영길 대표가 한동훈이 그랬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가정법으로 말했으나 괜찮은 거 아니냐고 옹호하는 분들도 있더라. 예를 들어 방송에서 어떤 유명인을 실명으로 특정해서 해외에서 엽기적인 성매매를 저질렀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면 괜찮은 거지 묻겠다. 한동훈, 공직자는 쪽팔리게 살면 안 된다. 공직자가 할 일 하다가 권력에 찍혀 겪는 부당한 일들도 국민 세금으로 받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처럼 사약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한동훈,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문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한동훈, 검찰 조직을 의인화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이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이 직업 참 좋습니다. 생활인으로, 직업인으로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서요. 한동훈, 검사의 일은 what it is 못지않게 what is looks 중요한 영역. 한동훈, 자본주의 시장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투명성,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정직성, 입시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방해 어느 하나도 사소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조국 사태를 룰과 상식을 파괴해서 이 나라를 굉장히 후지게 만들었다. 자기를 배신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검사가 권력자를 봐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검수완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그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누구라도 나서서 할 말이 있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힘을 가진 쪽이 왜곡하고
이런 거짓 기록이나 나중에 진실을 행사하게 될 거다. 당장 손해보고 핍박받더라도 거짓 선동의 반대편에 더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서 있다는 기록을 차곡차곡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저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말을 했을 뿐 그걸로 누군가에게 눈에 가시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지 내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한동훈 진영에 상관없이 강자의 입법에 더 엄중해야 한다는 그 기준에 따라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약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공격받는 건 감수해야지요. 물론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이지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범죄자들과 권력이 깐부를 먹는 나라가 된 건가? 한동훈,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진실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벌인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먹혀 실패한 거죠. 한동훈,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 한동훈, 진짜 제게 할 말이 있다면 집권당 의원들은 비겁하게 릴레이 배턴 터치 식구로 치고 빠지며 도망다니지 말고 저를 국회로 부르길 바란다. 이 밖에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는 함께 일합시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이의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갓동훈이 더 대단한 건 말했던 것은 꼭 행동으로 정책으로 보여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무섭다. 그래서 한동훈에 의해서 민주당은 부셔질지도 모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못 전해드린 것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중간에서 제가 끊었습니다.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한동훈의 어록을 찾아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